도대체 사는 게 뭔지 철없던 20살에 7살 차이 나는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직업의 선배인데 막무가내로 몸만 와라 뭐 이런 식이었죠.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었기에 그의 용기 있는 대시와 착해 보이는 심성에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솔직히 사랑했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 그저 포근하고 넉넉한 가슴을 가진 남자 같아서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결혼 생활. 시댁에 들어가 시집살이를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가 어리다는 핑계로 모든 경제권을 다 빼앗아 가시고는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더군요. 그때는 제 의견 따위는 상관없이 어른이 그래야 한다면 그래야 되는 줄 알라며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으며 아이가 유산될 정도로 그렇게 일해서 번 돈은 매일매일 시댁에 가져다 드렸어요. 그러다 아이가 유산이 돼서 하혈을 했는데도 쉬라는 소리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한 사람도요. 그래도 그때는 그다지 마음에 담진 않았습니다. 그 맘때 사시던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들 그렇게 사는 줄 알았고 다음에 또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결혼 후에 알게 된 신랑의 성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본 모습은 단편적인 모습에 불과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몸과 마음도 지쳐 쉽사리 마음이 가지 않다 보니 끌고 끌다가 어렵게 가진 두 번째 아이.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신랑은 일을 저에게 뒷전으로 미루고 차와 게임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신랑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 날이면 친구들 앞에서 과시하고 싶었는지 평소보다 저를 더 무시하고 내려 눌렀으며 완전 묵사발을 만들기 일쑤였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욕설도 서슴없이 하는 모습에 오히려 친구들이 내게 민망해할 정도라 대신 사과를 하고는 했었습니다. 하루하루 같은 날들이 계속되고 또 아이를 낳고 그렇게 두 아이를 키우며 그냥 불평 한마디 못하고 묵묵하게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신랑의 거친 말들, 생전에 들어본 적 없었던 욕들, 신랑에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저 말대꾸 안 하고 그지 같은 성격을 다 받아주니까 그 모습을 본 시댁은 어땠을까요? 다른 시댁 식구들조차도 신랑의 그런 모습을 말리기는커녕 똑같이 저에게 그리 대하더군요. 가슴에 못 박히는 말들만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도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아온 저는 잘 참아냈습니다. 반대하던 결혼이라 차마 그 모습을 친정 언니들이 알까봐 한 번도 내색을 할 수 없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잘 견뎠어요. 그런데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 날 제게도 작은 희망이 생기더군요. 어떠한 계기로 분별을 할 수 있을 상황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적어도 시댁 식구들 핍박 속에서만큼은 벗어날 수 있겠다 싶어서 행복했습니다. 내 몸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다 상관없었지만 참기 힘든 건 저를 무시하고 주워 담아도 못할 만한 험한 욕들, 그 말들을 더 이상은 듣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단칸방이라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가져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10원 한 푼 받지 못하고 나와 단칸방에서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기억한 건데 그 단칸방에서의 기억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그래, 네 고생 좀 해봐라. 니들이 나를 떠나서 잘 살 수 있나 내가 지켜보마. 하시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결혼 11년 차인데 어머님 환갑도 안 되셨어요. 정정하신 만큼 기도 세고 말도 험하고 막무가내이신 분이죠. 그렇게 시작한 새 보금자리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경제권도 내가 가지게 되었고 작지만 내 보금자리도 생기고 너무나 꿈만 같았어요. 진짜 볼을 꼬집어 보기도 했습니다. 남들에게는 당연하고 평범한 그 생활이 나에게는 꿈 같은 행복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분가한 지 2년 만에 작은 아파트도 마련했어요. 물론 그동안 우리 신랑은 차만 새로 바꾸었었죠. 그것까지 아끼며 살았다면 그럴싸한 아파트도 가능했겠지만 저는 어떻게든 시댁에 인정받고 싶었고 시모의 말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그저 당당히 당신 없어도 잘 산다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어떠한 도움도 필요 없이 그저 보란 듯이 성공을 했다고요. 하지만 신랑은 도움을 주지 않더군요. 차를 바꾸고 싶어하는 신랑을 말리는 날이면 언제나 그랬듯이 심한 욕설과 함께 그날부터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때는 내가 신랑이랑 나이 차도 워낙 많이 나고 어리고 하니 신랑이 어려워서 당연히 이겨낼 수가 없었죠. 그 사람은 너무나 힘들게 쌓아올린 제 노력을 고작 자신의 욕심 때문에 다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난 밑에서 일하는 거 도저히 못하겠다며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해보겠다며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서 빚내서 일을 벌리더니 결국은 말아먹고 빚은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신랑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사자인 그는 얼마나 힘이 들까 속상할까. 거기다가 남잔데 얼마나 자존심이 많이 상할까 눈치만 봤습니다. 그렇게 보내온 나에게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 나 때문이랍니다. 나 때문에요. 내가 분가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오지만 않았어도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일을 버릴 일도 없었을 거고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미래를 바꿨다고요. 그러더니 다음 날은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쉬지도 않고 쌍욕을 하시더군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거 봐라. 내가 나 없이 잘 살 수 있더냐? 돈 관리도 내가 안 하면 잘할 수 있다더니 꼴이 이게 뭐냐? 너가 뭔데 내 아들 데리고 나가서 그 고생을 하게 만드는 거냐? 저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20분 동안 욕이란 욕은 다 퍼붓더니 그제야 속이 좀 풀리셨나 봐요. 그냥 확 끊어버리시더군요. 저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왔어요. 지금까지 남편을 믿고 따라왔는데 그 더러운 소리를 들어가며 하고 싶은 말 못해가면서 쌓아올린 내공들은 오히려 당신 아들이 무너뜨렸는데 다 내 잘못이라니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는 다 잃지도 그다지 힘겹게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다시 노력하면 되니까. 우리 한번 이겨낸 적이 있으니까 꿋꿋하게 다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테니까 오히려 신랑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토닥여준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왜 탓해야 할 일이 생기면 다 제 탓인 건가요? 저도 사람이고 똑같이 힘듭니다. 저도 견디기 힘들었고 위로도 받고 싶고 화가 난다고 말도 하고 싶은데 그랬는데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빈말이어도 그냥 힘들겠다 해주시면 안 되나요? 누구에게 뭐 하나 바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이 온전히 제 힘으로만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겨우 이런 것인가요? 그대로 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1시간을 울었습니다. 엉엉 크게 소리를 냈어요. 홀로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 어떤 수모를 당하고 욕을 들었을 때도 이렇게 서럽게 울진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시댁은 날 더더욱 무시하고 막말을 퍼부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11년간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아왔는데 11년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해져서 앉아있는 제 자신이 보이더군요.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은 노력하기도 싫고 더 참기도 싫어졌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냥 일하고 돈 벌고 신데렐라 같은 며느리일 뿐이었나 봅니다. 꿈 한 번 펼쳐보지도 못하고 시작한 결혼 생활 허무하게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들어온 남편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가 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냐고 위로의 말 한마디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 사이 아들에게 전화를 하셨겠죠. 늘 그랬듯이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심정으로 밖에서 헤매고 돌아다녔습니다. 한참을 마음을 가다듬고 돌아와서 그동안 참아왔던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 시작했어요. 이혼할 생각으로요.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11년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가까이 키우신 당신 아들 그 성격 감당도 못하셔놓고서 이제 와서 내가 잘못 들어와서 당신 아들 고집 꺾어지게 만들었냐고요? 내가요? 어머니 그동안 벙어리처럼 한마디도 안 했더니 제가 바보인지 알았나 본데요. 꾹 누르고 참고 이해하려고 이혼 안 하려고 참았을 뿐이지 누굴 호구로 알고 계시나요?
어머니께 쌓인 감정을 터뜨리면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도 참아왔는데 어머니, 아버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나한테 그러시면 안 되죠. 입은 바로 말해야죠. 시아버지 바람이 났을 때 중내 만에 말끝마다 쌍소리로 시작해서 쌍소리로 끝나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내 자식들 키울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집을 나간 겁니다. 돈을 잘 벌기를 해, 똑똑하기를 해. 처자식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남편 같지도 않은 남편 덕에 잘난 거 개뿔 하나 없는 서방님까지 내가 떠받들며 살아주니까 되게 뭐 잘난 자식인 줄 착각을 하시나 본데요. 키는 난장이 똥자루만 하고 살은 뒤룩뒤룩 찌고 성격은 나빠서 뭐 가족을 잘 챙기기를 하나 아니면 자기 혼자 처자식 먹여 살릴 만큼 성실하게 일을 하나. 뭐 인물은 잘났나요? 당신 닮았는데 인물이 좋겠어요? 저요. 이 사람 착할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더만요. 살면서 매일이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어요. 언젠가 내가 노력하면 달라지겠지 하는 기대 하나로 참고 왔어요. 근데요, 이제는 안 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당신의 귀한 자식 데려가세요. 저도 더 이상 이렇게 무식한 집안에서 단 하루도 살기 싫습니다. 그동안 나 고생하면서 살아온 것은 그냥 인생 공부 멋들어지게 했다 생각하고 잊어줄 테니까 2번 다시 나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끊었습니다. 신랑에게는 내가 서류 준비하는 대로 연락을 할 테니 당신이 그렇게 그리워하던 당신 엄마 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며칠 후에 서류를 다 준비해놓고 불렀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요. 근데 하는 말이 앞으로 달라질 테니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간의 일을 생각해봤다며 그동안 내가 얼마나 개차반으로 살았는지 알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그간 벌어다 준 돈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며 엄마가 당신에게 뭐라고 못하게 내가 다 막아주겠다. 각서도 뭐든 원하는 걸 다 쓰겠다. 우리 부모님 재산까지 가져왔다. 이미 동의를 다 받았다. 만약 우리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부모님 재산까지 다 당신에게 줄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당신네 부모님의 집이라고 해봐야 허름한 주택. 가치는 별로 없겠지만 평소와는 달리 적극적이고 자세를 최대한 낮춘 사과와 태도, 그것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의심스럽기도 했기에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서 무슨 역적 모의를 했는지도 몰라도 나는 당신 부모 그리고 당신도 2번 다시 보기 싫다 얘기했어요. 아마 시댁도 남편도 그런 저의 모습에 크게 충격을 받았나 봅니다. 늘 당하고 늘 묵묵히 따르기만 했던 제가 이렇게 나오니까요. 말은 그렇게 강하게 했어도 각서든 뭐든 받아줄 수 있는 조치는 다 하고 저도 2 아이의 엄마인지라 다시 그를 받아주었습니다. 남편의 그 결심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기에 모든 걸 다 던지면서까지 처음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그를 보았기에 바보 같지만 또 용서를 하며 받아주게 되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의 신랑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은 바꿨을 수 없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벌써 3년이 지난 지금 신랑은 자상한 아빠이고 다정한 남편이고 성실한 가장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댁에 대한 가슴에 묻은 상처는 아물지 않아요. 겉으로는 여전히 표현하진 않지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참 바보 같았다고 진작에 할 말도 하고 참지도 말고 때로는 울기도 하며 살아갈 것을 왜 그 많은 아픔과 눈물을 참고만 살았었는지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자상한 남편으로 거듭난 것이 그저 고맙기만 합니다. 그거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하루 조금이라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안도하며 고마워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